복지센터 센터장 노상현입니다. 오늘 저희 평택시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와 위기실대 포럼에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올 한 해면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은 채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였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를 잘 견뎌주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온라인 수업도 적응해야 하고 마스크를 끼지 늘 생활해야 하지만 모든 순간 인내하고 견뎌줘서 참 고맙고 대견스럽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비대면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저희 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또한 우리 청소년 안전망 위원님들과 지원단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상하시게 되는데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 참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애씀과 수고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후반부에는 2021년 평택시 청소년 위기실대 포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오늘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직접 가서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석연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박종승 YMCA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위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상황이 나빠지고 경제가 나빠지면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많은 미래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우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시민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에서는 특히 이 청소년 그 중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우리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평택시에 이렇게 어려운 청소년들,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큰 빛과 또 등대 역할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상하시는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고회가 정말 뜻 있게 돼서 내년엔 좀 더 개선이 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1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시장상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김란희 위원께서는 남다른 봉사정신과 애양심으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활성화에 이바지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평택시장 정장선 시장상 또래상담연합회 고은주 귀하께서는 남다른 봉사정신과 애양심으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활성화에 이바지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평택시장 정장선 국회의원상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유현주 귀하는 청소년 상담사로 전문성을 함양하여 위기 청소년 상담과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하는 데 앞장섰으며 청소년의 위기 감소 및 일상 복귀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국회의원 홍기원 국회의원상 또래상담연합회 신봉규 귀하는 평택시 또래상담연합회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앞장섰으며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일조하는 등 연합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왔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국회의원 홍기원 국회의원상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박종희 위부는 청소년 상담사로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청소년 복지 증진에 앞장서며 지역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상 또래상담연합회 강민주. 위부는 또래상담연합회 회원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또래상담자로서 지역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국회의원 유의동. 교육장상 서정리초등학교 유민모. 위 학생은 2022 솔리언 또래상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또래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주. 교육장상 장당초등학교 김민지. 상장의 내용은 앞과 동일합니다.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주. 교육장상 또래상담연합회 현아고등학교 이재혁. 위 학생은 2021 솔리언 또래상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주. 교육장상 또래상담연합회 송탄고등학교 남재희. 상장의 내용은 앞과 동일합니다.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주. 교육장상 또래상담연합회 한광여자고등학교 김희은. 상장의 내용은 앞과 동일합니다.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주. 감사패 불악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일준. 귀하는 평택시 청소년 안전망 1388 청소년 지원단으로서 위기 청소년 발굴과 지원에 앞장섰으며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에 노력하신 공이 크므로 이 패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평택 YMCA 이사장 박종승. 감사패 디자인중앙 대표 김정훈. 귀하는 평택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앞장섰기에 이 패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평택 YMCA 이사장 박종승. 감사패 1388 교사지원단 단장 유상옥. 귀하는 평택시 청소년 안전망 1388 청소년 지원단으로서 위기 청소년 발굴과 지원에 앞장섰으며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에 노력하신 공이 크므로 이 패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오석연. 감사패 이충고등학교 교사 임양순. 귀하는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지도교사로서 지역사회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청소년을 선도하였기에 이 패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오석연. (2021년) 평택시 청소년 위기 실태 포럼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유옥순입니다.
2020년 1월 예고도 없이 찾아온 코로나는 우리들의 일상에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그에 따른 정서와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오늘과 같은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구 결과를 안내해 드리면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그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은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오석연 센터장님의 연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명지전문대학교 김지민 교수님의 발전 방안 제안, 평택시 교육지원청 김신영 과장님, 평택보건소 이은영 팀장님, 서정 청소년문화의 집 최중호 관장님의 순으로 자유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평택시 청소년 위기 실태 포럼은 사전에 촬영된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으며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 하단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연구 결과 발표를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오석연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오석연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시 청소년 위기실태 결과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을 굉장히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설문지를 돌리는 것조차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설문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그리고 1388 청소년 지원단 선생님들 그리고 또래 지도교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구 결과를 되게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저 역시도 이 연구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과연 우리 평택시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참 많이 궁금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평택시 청소년 위기실태 결과가 평택시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좋은 결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청소년 위기실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평택시 청소년들의 살아가는 일반적인 환경을 분석하고 두 번째는 평택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전후로서 청소년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평택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제도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택시 청소년들의 환경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은 총 94,442명으로 남부지역에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3,800명 정도의 청소년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급별 인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증가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만한 것들은 다문화 청소년 수인데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2배의 다문화 청소년이 증가하였고 평택시 다문화 청소년 수는 경기도 다문화 청소년의 평균보다는 일정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 현황입니다. 2021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은 12,071명으로 조사되었고요. 그 주 호소 문제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스마트폰, 정신건강, 대인관계, 가족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수치가 좀 높게 나타났는데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전후로 청소년들이 인터넷 문제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평택 지역의 청소년 시설은 총 50개입니다. 그 중에서 남부 지역의 대부분의 청소년 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북부, 서부 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서부 권역에는 총 9개의 청소년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서부 권역의 청소년 시설이 더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화 1388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지도 및 이용률입니다.
청소년 전화 1388은 청소년들이 60.5%가 안다고 대답했고 이 중에서 2.5%의 청소년만이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56.4%의 청소년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알고 있었고 이 중에 3.7%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초등학생과 서부 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 전화 1388을 모른다거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확률이 높아서 서부와 초등학생 위주로 저희가 홍보와 적극적인 개입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2,1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학급별 초, 중, 인문, 전문 고등학교로 나뉘어서 설문지가 배포되었고요. 지역별로는 남부, 서부, 북부로 나뉘어서 설문이 배포되었습니다. 연구 기간은 2021년 7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었고 연구 도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2016년 개발한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설문 문항을 보면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그리고 위기 결과와 직업 관련된 4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은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전후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험 요인의 개인 영역에 해당하는 우울과 불안 그리고 공격성, 충동, 부주의 영역을 코로나 전후로 비교해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저희가 연구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4가지 일반군, 잠재군, 위험군, 고위험군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요. 잠재군 이상의 청소년이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 중등, 인문계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잠재군 이상의 고위험군 청소년이 서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북부, 남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요인으로 보면은 대부분 우울 불안과 부모 간 갈등, 문제 가족원의 영역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문제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급별 요인입니다. 그래프가 좀 복잡해져서 보기 힘드실지도 모르는데요. 정서적인 문제인 우울, 불안, 공격, 충동, 부주의의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문계 청소년들의 위험 요인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학생인 경우에는 우울, 불안, 공격, 충동, 부주의의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부모 간의 갈등과 부모와의 갈등, 방임 이런 문제들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중학생 대상으로는 이런 정서적인 개입과 가족적인 개입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위험 요인입니다. 유해 환경과 문제 가족원의 영역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요. 서부 지역 청소년이 지역사회 유해 환경이 많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문제 가족원은 가족 중에 교도소나 비행을 저지르는 구성원들, 부행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항인데 북부, 서부, 남부 순으로 북부 지역에 문제 가족원이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남부 지역에 비해서 서부, 북부 지역의 지지체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호 요인입니다. 보호 요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보호 요인의 점수가 높았고 전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보호 요인의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초등학생의 문제를 살펴보면 자존감, 목표의식,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친구관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믿고 의지할 만한 어른이나 시설이 없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보호 요인입니다. 지역에 얼마나 많은 보호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문항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보호 요인은 남부, 서부, 북부 순으로 보호 요인이 많다고
청소년들이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위기 결과입니다. 위기 결과는 총 10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의미한 몇 가지 항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 관련된 것인데요. 위기 결과 요인 중에 인터넷 스마트폰 결과값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현재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57.1%에 달하고 있고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계획 수행 지장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진다는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살 및 자해입니다. 자살 및 자해 영역에 있어서는 자살 사고, 자살 계획, 그리고 자살 시도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자살 사고를 가진 청소년은 6.1%, 그리고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던 청소년은 1.6%,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해본 청소년은 0.8%였습니다. 이 수치가 그 퍼센트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수치가 가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명수로 이것을 계산해 봤는데요. 자살 사고는 2,000명 중에서 127명, 자살 계획은 약 2,000명 중에서 33명,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해본 청소년들은 약 2,000명 중에 17명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저희가 자살 및 자해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살 및 자해의 이유를 스트레스의 요인이라고 89.5%가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성별에 따른 위기 결과입니다. 남학생들은 약물 행동이나 사이버 도박에, 그리고 여학생들은 인터넷 스마트폰이나 자살 자해 문제에 위기 요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급별 위기 결과입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학교폭력 피해와 자살 자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에서 초등학생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도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이번 실태교사 결과에서 이런 것들이 입증되었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학교폭력 피해나 자살 자해의 생각이 높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전후에도 우울과 불안이 굉장히 증가하였고 연구 결과를 보면 흡연율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가장 많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들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전후의 청소년 심리 변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전후의 청소년의 심리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2가지 영역을 조사했습니다. 첫째는 우울 및 불안이고 두 번째는 충동, 공격, 부주의 영역입니다. 우선 우울 및 불안 수치를 살펴보면 여학생과 초등학생이 코로나 이후에 우울 및 불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반군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 이후에 우울 및 불안이 다소 감소하였고 잠재군과 위험군 청소년이 코로나 이후에 우울 및 불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지지체계가 튼튼한 일반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 정서적인 영향이 적은 반면 지지체계, 학교나 교사, 그리고 가정,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지지체계가 낮은 위기 청소년들에게는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 및 불안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전후의 공격, 충동, 부주의를 비교해 보면 남녀, 그리고 학급별, 지역별, 위기별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군 청소년의 수치가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이를 종합해 볼 때 건강한 일반군 청소년들보다는 위험군 청소년들이 코로나 전후에 심리 정서적인 위험이 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분석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되지 못한 내용들은 추후에 배포되는 연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의 시작부터 포럼 있는 오늘까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연구에 임해주신 저희 센터장님의 열정 가득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공동 연구에 참여해 주셨던 명지전문대학교 김지민 교수님께서 연구 결과에 따른 발전 방안을 제안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평택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서 평택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부서 차원이고, 두 번째는 운영기관 차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 차원으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행정부서 차원의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 분소 설치 운영과 관련돼서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구축과 관련해서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기적인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서 차원의 마지막 방안인 지자체의 예산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운영기관의 차원입니다. 네, 첫 번째는 청소년 안전망 운영 강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지도 향상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 의견 제시 창구 마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사업 차원에서는 크게 학급별 개입과 성별 개입, 그다음에 상담 방식별 개입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행정부서 차원입니다. 행정부서 차원에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분소 설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서부와 북부 지역의 분소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평택시는 452.2제곱킬로미터의 넓은 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인구가 9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인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와 북부에서는 이제 거점 기간을 마련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간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서 서부와 북부 지역에 분소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부와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남부에 위치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또 다른 이유로는 남부 지역에 비해서 서부와 북부 지역의 위험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은 2%대에 불과했지만 서부와 북부 지역은 이렇게 높은 비율로 위험군이 이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구의 분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시겠는데요. 부천시와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 인구가 크게 이렇게 평택시와 좀 비슷한 수치를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부천시와 시흥시 같은 경우에 우선 부천시는 이제 원미구에 이제 분소를 설치하고 오정이나 소사에도 이제 분소를 설치해서 이런 그 분소들이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안전망이라든지 상담 사업이라든지 꿈드림과 같은 그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역시 본센터와 정황 분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각 그 기관별로 이렇게 이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아서도 평택시도 이렇게 분소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팀 구축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2021년 3월에 변경되었는데요. 이때 지자체에 청소년 안전망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사업 설명회도 이제 2021년에 개최가 됨에 따라서 평택시 역시 청소년 안전망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주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주시 지자체에서 청소년 안전망 팀을 꾸려서 실행하고 있는 그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보육정책국, 보육청소년과 내에 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1개 팀이 청소년 안전망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망 팀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팀장 1명, 주무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청소년 안전망 팀에서 하는 일은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팀 선도와 특별 지원, 유해 환경, 청소년 보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안전망 통합 사례 회의, 위기 청소년 통합 사례 관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요. 화성시의 경우인데요. 화성시는 문화관광교육국, 교육청소년과국에 6개 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청소년 안전망 팀은 팀장 1명과 주무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청소년 안전망 팀에서는 청소년 안전망 사업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특별 지원 사업, 통합 사례 관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기적인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실시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는 3년 주기로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의 그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택시만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또한 평택시 정신건강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센터와 같은 정신건강 그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도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지자체가 정신건강 관련 유관기관 협력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서 이렇게 기관 간 연계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지자체 예산 지원 확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 정신건강 중추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부모교육,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심리문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국비랑 도비가 이제 예산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비 예산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실 내용은 청소년 안전망 운영 강화입니다. 네,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팀에서는 이제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이제 위기 청소년 지원과 관리를 하는 체계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위기 사례를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회복하고 사후 관리를 중점으로 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팀에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을 한다면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평택시에서 청소년 안전망 팀이 꾸려진다면 이런 모형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이제 청소년 안전망 팀을 꾸리고 이제 전담 공무원 2명과 통합 사례 관리사 3명이 정책 관리와 정보 네트워크 관리, 관련 위원회 운영, 고위기 사례 관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크게 상담사업팀, 통합지원팀, 긴급대응팀으로 구성을 하여서 통합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역할,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 찾아가는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긴급 대응팀 같은 경우에는 긴급적으로 이제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긴급 대응 관리를 하고 고위기인 청소년들의 사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제도적 방안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지도 향상 부분입니다. 청소년 그 연구 결과, 위기 실태 연구 결과 아이들이 전화 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나 아이들의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인지도가 좀 낮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돼서 청소년 유관기관 홍보 체계가 이제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전화 1388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청소년 아이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 의견 제시 창구 마련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필요한 내용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을 운영하고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제한 공간을 개설한다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데 원활한 창구를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 차원의 제도적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급별 개입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1388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학교폭력 가해나 피해, 자살과 자해, 흡연, 음주 시작 시기이거나 코로나 전후에 우울 불안이 증가하거나 이러한 그 위험 요인에 많이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전체 대상으로 정서 관련 상담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인 위험 요인이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 불안이나 충동 공격, 부주의와 같은 요인이 높았고 부모 간의 갈등이 높았고 부모 학대, 지역 학대가 높았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지지 체계가 낮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부모 교육도 필요하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문계 고등학생들이 위험 요인이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족 관심이라든지 신뢰나 지역사회의 지지체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약물행동이나 학교폭력 가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고등학생 중에서 전문계고 고등학생들에게서는 개인 내적인 요인인 정서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체계 강화를 통한 환경 요인의 개입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보실 내용은 성별 개입입니다. 우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우울이나 불안, 부모 간의 갈등, 문제 가족원,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을 초점적으로 해서 부모 대상이나 정서 함양 교육이나 가족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기 결과 요인 중에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척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건강한 SNS 활용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네, 또한 보호 요인 집중 개입이 필요한데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존감, 목표, 적극적인 대처, 지지 체계가 높다고 인식을 하였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사와의 관심 및 관계가 높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에게 부족한 보호 요인, 여자 청소년에게 부족한 보호 요인을 보완해서 우선적으로 개입을 하면 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지 체계를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상담 방식별 개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상담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 1:1 대면 상담을 과반수 이상 원한다고 응답을 했지만 또 의외로 코로나19 상황임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채팅 상담이라든지 집단 상담, 전화 상담 등 다양한 상담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 상황을 반영해서 키오스크 간편 심리 검사라든지
세포 상담이라든지 전화 상담을 강화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힘들 때는 편하게 상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전 방안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깊이 고민하고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유발제의 순서로 지역사회의 청소년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체험하는 코로나로 인한 변화와 대응 전략, 앞으로의 운영 방향 또는 제도적 보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평택시 많은 청소년들의 배움의 터전인 학교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중등교육과 김신영 과장님을 모시고 학교에서 바라보는 청소년의 위기에 대한 자유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교육지원청 중등과장 김신영입니다. 먼저 관내 청소년의 위기 문제를 파악해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러한 포럼을 개최해 주신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오석연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최근 평택 지역 청소년의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고 재학생 및 학교 수의 관점에서 보면 작년 대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숫자가 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학생 수의 증가뿐 아니라 다문화 학생의 증가, 그리고 저소득층 조선가구 학생들의 지원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또 학교 폭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깜짝 놀라시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의 작년 학교 폭력 심의 요청수, 우리가 이제 2019년 9월부터는 학교 폭력을 학교에서 심의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심의 건수가 초등학생이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갈등 관리가 매우 우리의 과제로 지금 떠오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학생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가장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건데 선배 멘토링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본인이 누구랑 얘기도 할 수 없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선배들과 연결시켜야 돼서 멘토로 연결시켜줘 가지고요. 그 선배가 하루에 한 번씩 혹은 뭐 이 학생이 그 사정에 맞게 일주일에 뭐 몇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이 학생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학교가 21개교가 현재 여기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142명의 학생들이 상담을 서로 이제 멘토가 연결돼서 하고 있고 멘토는 54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학생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뭐 30, 40대 그런 직장인들도 기꺼이 이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상담 활동이 주로 대면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비대면 상담 활동도 우리 학교에서도 역시 강화시키고 있고요.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상담이 대면으로도 이루어지지만 비대면 상담을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안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실제 그 온라인이나 대면 이제 만날 수 없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프로젝트를 관리해서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들을 그러니까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이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문제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권장하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상담교사와 상담사가 현재 64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교육청 우이센터에는 9명의 그 상담 선생님과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 혹은 학교에서 상담을 뭐 하긴 했지만 추가로 또 좀 심도 있게 받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상담을 이제 와서 받게 되는데요. 지금 이 센터는 장당중학교에 우리 평택교육청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상담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2,143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2,143명이 상담을 받았고요. 그리고 학부모가 학생을 케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에게도 368명이 그 상담을 제공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또 우리 센터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서행동 특성 검사로 심층 검사를 찾아가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학교를 찾아가서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22개 교회 117명 학생이 올해 심층 검사를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병원을 가야 되는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이제 교육청에서 돈을 대가지고 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57명 학생한테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자문의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청에 방문하셔가지고 희망한 학생들에게 그 상담을 해주시고 그 면담을 좀 진행해 주시고 정신과적 면담이죠. 이 학생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한번 이걸 의사 선생님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 이런 학생들이 주로 좀 많이 찾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자문의 사업에 들어온 학생들도 25명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심리검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학생들의 다양한 심리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상태를 좀 파악하셔가지고요. 학생들 어떤 그런 방안들을 안내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요.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께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 또 좀 다른 때와 달리 신경 써서 만든 게 평택교육 통합지원 안내도라고 그래갖고요. 상담받을 수 있는 센터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장소는 어디고 여기에서 무엇을 안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전화번호는 어떻고 해서 애들이 지나가다가 학교에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제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벽을 보고 뭐 교무실에 갔다가 상담실에 갔다가 우연히 이걸 보고 아 내가 여기에다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를 조금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에 이게 많이 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원 사업으로는 학생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코로나19에서 진로와 그런 상담들이 상당히 우리 쪽에 또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력 문제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우려를 부모님도 하고 있고 학생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학급당 90만 원의 돈을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요. 모든 학교에 한 학급당 90만 원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좀 부족한 학습을 언제든지 선생님을 콜을 해서 과외 받듯이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이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더 좀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남부, 북부, 서부 이 차이가 아까도 연구에서 있었잖아요. 학력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부나 서부에서 사실 본인들이 어떤 다양한 그 교육과정을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진로 선택권이 강화돼야 돼요. 고교학점제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그것을 개설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작아서. 이런 모든 그런 교육과정들을 우리가 70여 개 교육과정을 발굴해 가지고요. 올해 이게 경기도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가장 앞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70여 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어떤 로봇이든 뭐 미술 뭐이 됐든 어떤 과목들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이것이 온라인으로 개설이 돼서 안중에 있는 학생이 송탄에서 하는 것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갖추어 놓고요. 지금 그거를 아이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창의체험교육센터가 저희 쪽에 지금 평택대학교에 구축되어 있는데요. 진로나 진학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진로 체험이라든가 진로 상담이라든가 연수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갈등 해결에 관한 건데요. 학교 폭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를 보시는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 교육 공동체죠. 들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학교 폭력이 제가 앞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3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초등학교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증가했는데 학교 폭력이 엄청 늘어났구나. 막 폭력 싸움이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진짜 깜짝 놀랍니다. 우리 쪽에 심의를 들어오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과연 신고할 일인가. 충분히 대화해서 금방 끝날 일들을 모두가 신고해서 상대방한테 해를 끼치고 끝내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고민이 어디에 있냐면 학교 문화를 좀 민주적으로 아이들이 서로서로 사랑하는 문화로 만드는 것이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의 그런 가장 큰 목적이다. 그 교육적 해결, 이런 분쟁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사실 올해는 저와 장학사님이, 담당 장학사님이 학교를 다 순회할 정도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멈춰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심각한 학부폭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운영위원장님, 학부모 회장님들과 내년도에 미팅을 좀 적극해서요. 학부모님들께 이런 캠페인도 함께 해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학생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평택에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올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내년도 4월 미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에서 우리는 아까 그 멘토링 사업처럼요. 예를 들어 베트남 학생이다 그러면 베트남 학생 중에서 한국어가 굉장히 유창하고 베트남어도 잘 되는 한국에 적응을 잘한 학생들이 교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온라인 안에서 이 학생이 뭐 이쪽 남부에다가 구축을 해놔도 저쪽에 북부나 서부에서 들어와서 이 학생들이 온라인에 초등학생, 중학생이 다 들어와서 이 멘토와 함께 이 멘티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그러니까 기초 학력이 안 되거든요. 한국어 학습도 하고 기초 뭐 수학 국어 국영수 이런 뭐 여러 가지 과목들 있잖아요. 어려운 과목들도 함께 질문하면서 수업도 하고 그 나라별 강좌 있죠. 강좌를 개설해 놓고 온라인 안에는 여러 명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케어하는, 그리고 이 학생은 멘토 학생은 우리가 그 학생은 수당도 지급할 수 있고 지금 이제 확실히 지금 정해진 건 아니지만 봉사활동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적극 안내해 드린 것들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학생들의 정서적 그리고 학력이나 이런 뭐 문제들, 생활지도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그 평택이라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가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보건소나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청소년 센터나 이런 것과 함께 그런 연계를 구축해서 좀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기 청소년의 아이들부터 예방적 차원의 보편적인 교육 문화 서비스까지 두루 고민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말씀하셨던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실은 사람과 사람의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훌륭한 해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택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사업 및 자살 예방 사업을 총괄하고 계신 평택시 보건소 이은영 팀장님께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실태 속 청소년의 위기에 대해 자유발제를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보건소 정신건강팀장 이은영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저기를 펼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주로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사례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현황 파악 및 연계 체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조기 발견에서는 심층 사정 평가를 하고 거기서 발견되면 신규 등록을 합니다. 등록 관리를 하고 나서 사례 관리, 치료비 지원, 행정기관, 복지관, 병의원, 지역사회 의뢰를 접수하고요. 지역사회 복지관, 병의원, 행정기관에 연계 처리를 합니다. 아까 치료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 보건소에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자
가족 면담과 더불어 심층 사정 평가를 통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보건기관 서비스 이용에 등록한 자에 한해서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치료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항목으로는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상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인 2년 동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파악 현황을 보면 연계 사업으로 유관기관 네트워크에 연계를 하고 있고요. 교육 및 홍보 사업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유아 생명 그림자 인형극을 하고 있고요. 초등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상담사 배치 초등학교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모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캠페인으로서 인식 개선에 대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간략하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자살이거든요. 자살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국 경기도 평택시를 비교해 봤을 때 경기도는 한 10위권 정도 돼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건데 한 153명 정도가 18년도, 19년도에는 142명, 20년도에는 138명,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7월까지는 팍 올라버리게 됐어요. 왜 그러다 보면 고덕면이 어디지 거기가 삼성이 들어섰잖아요. 인구수가 갑자기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사람, 뭐 가정을 이렇게 펼치는 사람이 있지만 혼자 와서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자살률이 3배나 높아요. 남성들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게 지역성 특성을 봐서 비전동이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비전동이. 전체 인구의 한 14만 3,224명 정도인데요. 평택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그 자살 특성을 보면 자살 방법으로 목맴 이게 많고요. 주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자살 사망자의 생애 주기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 남성이 90%를 차지하거든요. 요 하나를 봤을 때 여기에 그 밑에 자녀분들이 거의 학생이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향력이 무척 많이 이렇게 올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안중읍이 두 번째로 비전동, 중앙동에서 세 번째로 높기는 해요. 안중이요. 그리고 거기도 살펴보면 목매미 가장 많고 주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고요. 여기는 60대 이상 어르신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긴 질병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런 가정 문제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여기도 남성률이 다 높습니다. 그래서 포승읍을 또 보면 포승도 서부 지역에서 인구 증감률이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그 자살 형태를 보면 목맴, 주 원인이 여기도 역시나 다 모든 게 경제적인 문제예요. 주 원인이 되고 여기는 40대, 50대가 주로 비율을 차지하고요. 남성의 사망자가 여기도 역시 전체적인 거 보면 경제적인 문제하고 죽는 형태도 제일 쉬운 방법이 목매는 게 가장 쉬운 형태를 차지하는가 봐요. 그래서 40대, 50대, 60대 남성 이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 지역을 다발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서 생명 지킴이 마을을 좀 선정했고요.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계획 관리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분명히 여기도 치료비, 의료비 같은 걸 다 지원하거든요.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서 뭐를 주는지 이런 게 모르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청소년 그 상담복지센터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그러니까는 그 회의를 한 번씩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이거나 뭐 진짜 분기별로 간다든지 회의를 거쳐서 상담을 하면서 어차피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하다가 안 되면은 분명히 여기 복지센터로 저희가 또
인계를 할 거고요. 계속 그런 얘기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학교에서 있는 일 또 저희한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임을 한 번씩 가져서 서로 상담을 하면서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 업무 외에도 보건소 업무까지 병행하시며 촌각을 다투는 분주함 속에서 포럼에 참석해 주신 이은영 팀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문화공간과 활발한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계신 서정 청소년 문화의 집 최중호 관장님을 모시고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에서 바라보는 청소년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정 청소년 문화의 집 최중호 관장입니다. 먼저 우리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우리 평택시 청소년들의 위기 실태 조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또 저희들도 현장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평택시는 2개의 시와 1개의 군이 통합된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그리고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인구는 약 한 56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1개의 본청과 2개의 출장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청소년 인구는 94,442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한 16.8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역별로 보면 남부 권역이 한 45,939명, 북부 권역이 29,517명, 서부 권역이 18,932명에 거주해서 남부 권역의 청소년 인구들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로 인한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분포된 경향도 있지만 행정관청이 통합되면서 남부 권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도 많은 것 같습니다. 평택시는 주한미군 이전 사업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또 고덕 신도시 등 다양한 신규 사업들, 또 많은 곳곳에서 다양한 도시개발들이 일어나면서 신규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시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만 보았을 때에는 3년간 계속 증가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9세에서 14세 또 20에서 24세 청소년은 3년간 증가했지만 그 중간 폭인 15세에서 19세의 청소년들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택은 계속 개발 중이고 당분간 인구 유입이 계속 증가하겠지만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의 비율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또한 필요합니다. 더욱이 평택시의 청소년들을 둘러싼 지역사회 내외부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입시로 인한 교육 환경의 영향, 또 여가 생활의 부족, 또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의 부족, 또 학교 부적응, 청소년 유해업소 등 다양한 많은 영향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 불안, 또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현상 등 이런 부정적인 많은 정서적인 영향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족 내에서 수업하고 또 공부하다가 보니까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뛰놀고 해야 되는 이런 환경들이 단절되어지면서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이 일상화되고 자연스럽게 인터넷 환경에 접근하게 되고 그로 인한 많은 청소년 정신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 때문에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평택시에 5군데가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취미 교양 프로그램 또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아픔, 고민 것들을 이해해주고 또 그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상담의 영역에 있어서 평택은 현실적으로 지역이 넓은 공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21년도에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조사한 청소년 위기 실태 연구 결과를 보아도 서부 지역 청소년들은 유해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이 높아지고 또 문제 가족은 북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 요인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슷한 영향을 보였는데
자존감, 목표, 또 적극 대처와 가족의 관심 및 신뢰는 북부 지역 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부 권역과 달리 서부 지역은 포승공단, 평택항, 또 군사기지 등 항만 물류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소년 유해 환경이 늘어나고 있고, 북부 지역은 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가 감소하면서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슬럼화가 진행되어지고, 이로 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남부 권역뿐만 아니라 서부 및 북부 권역에서도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시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상담센터에 분소들이 설치 운영돼야 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남부 권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북부나 서부 권역에서는 본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상담사가 출장을 가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거리와 시간적인 제한 등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에서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분소를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북부 권역과 서부 권역에도 청소년들이 보편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심리 정서 프로그램인 우울감, 또 분노 조절, 자살 충동, 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평택시의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또 안전한 그런 평택시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평택관 내 청소년 중 그 누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달되는 따뜻한 말씀이셨습니다. 연구 발표부터 발전 방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 발제를 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 중 언급되었던 내용들은 잘 정리하여 앞으로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의 사업과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평택시 위기청소년 포럼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래 상담자 강민주입니다. 올 한 해도 안타깝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사히 활동을 끝마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들 활동들을 열심히 했기에 저희도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윤현주 상담사입니다. 동반자로 횟수로 한 2년째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준 우리 청소년들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좀 지속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청소년 동반자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그 힘든 시기를 잘 지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았고요. 내년에도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우리 동반자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힘내는 그런 귀한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